예, 보검 스님의 세계 불교 여행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세계 곳곳에 어, 일반 스님들이나 학자들이나 우리 보검 스님처럼 여러 나라를 알고 불교를 알고 소개해 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그 불교 국가들은 거의 많이 봤는데 이제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동남아시아이긴 한데 그동안에 했던 이제 미얀마라든가 타일랜드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정말로 주류 종교가 불교인 그야말로 동남아시아 또는 남방 불교의 본거지들이고 이제 다시 네 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또 다른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지만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불교가 주류 종교가 아니고 이슬람권이죠. 이슬람이 70, 80% 되고 그중에 남은 이제 20, 30% 중에 또 불교가 중요한 두 번째 정도 되는 중요한 불교 국가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하고 다르게 이슬람은 거의 없죠. 이제 또 공통점은 이 세 나라가 화교, 즉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중국인 중심의 불교. 그런데 아마 중국 불교의 영향이 많겠죠. 이제 이런 불교인데 오늘은 첫 시간 말레이시아와 페낭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이 페낭이라는 데가 이제 말레이시아의 한 지역이지만 거기에 이제 불교가 특별히 용성하다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와 페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전혀 생소하거든요. 저희들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이제 세계 불교 여행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를 이제 소개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불교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세계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3대 페밀리라고 그러거든요. 테라와다. 테라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상자부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 베트남 일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하야나라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대승불교인데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여기가 이제 마하야나 불교고 말하자면은 한전 불교지 한전. 인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말하자면 이제 한역 불교,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리고 이제 한전 불교, 이 마야나인데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지금은 이제 대만, 베트남 뭐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와즈라야나라고 그래가지고 밀교죠 밀교. 티베트, 몽골, 라다크, 그다음에 이제 뭐 부탄, 시킴,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가 다 이제 아제라야 금강성이라고 그러죠. 금강성. 이 3대 불교 패밀리가 지금 전 세계 불교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는 거기가 이제 테라와다입니다. 테라와다. 스리랑카, 인도, 뭐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미얀마.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좀 다르죠. 베트남은 한역 한전 불교인 대승불교죠. 그리고 베트남 그 남서쪽 사이공 지금 호찌민이죠. 호찌민시의 그 남서쪽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여기는 이제 테라와다 캄보디아 영토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던
그 테라와다 캄보디아 사람들이죠. 그 스님들 이제 그 불교도 대단합니다, 자가 지금. 그래서 베트남은 마하나하고 테라와다가 이제 공존하는 이런 형국이 됐죠. 지난달에도 제가 외삭이 있어가지고 제 20차 외삭 이제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정통 상자부라기보다는 지역은 뭐 상자부 지역이 있지만은 불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마하야나가 뭐 주류죠. 마하야나 주로 중국의 이제 화교 중심의 이제 불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그 장개석 정부가 이제 무너지 공산 그 공산 국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불교 스님들이 주로 이제 아시다시피 대만으로 많이 갔잖아. 대만, 홍콩으로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있던 그 큰 스님들이 어차피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는 그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만의 고승을 초청을 해서 이제 불교를 이제 포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이제 저기 원래는 아주 옛날 중세 시대에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스리위자야 불교 국가였지만은 이제 이슬람이 11세기, 12세기, 13세기, 15세기 이럴 때는 이슬람화 돼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슬람 국가지만은 중국 화교들이 이제 진출한 다음에 불교, 유교, 도교도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근세에 와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거기에 이제 불교라는 것은 이제 소수 종교죠. 그래서 그 화교 중심의 말하자면은 중국 대승불교 대만이 대만 대만의 이제 고승들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 연관을 맺으면서 불교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제1 도시는 이제 쿠알라룸푸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2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페낭 섬이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지도를 보면은 말레이시아도 상당히 큽니다. 그 말레이 반도뿐만이 아니고 저기 또 보르네오 섬 있잖아요. 작가님 말이야. 거기 북쪽에 그게 또 말레이시아의 영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레이시아가 엄청난 해양 국가라고 사실은. 자원도 많고, 보면은 이제 열대 우림 지역이고. 그래서 그 페낭에 주로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식민지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많이 살았죠. 화교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갖다가 이제 숭상을 하고, 그 가면은 이제 불교 사원들이 이제 큰 게 있습니다. 몇 개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불자들인데, 지금 말레이시아 인구가 약 한 3,500만 되는데, 불자가 한 20%, 한 700만 됩니다. 700만.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그 응집력이 있어, 응집력. 불자들은 그야말로 아주 그 불자다운, 아주 그 자기는 아주 분명하게 불자라는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 불자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뭐 자긍심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종족도 있지만은, 이제 그 중국 사람들 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는 또 태국 사람들이 태국의 공동체도 있고, 또 미얀마 공동체도 있고,
또 인도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인도, 남인도에서 온 인도인들도 있고, 구성원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태국절도 있습니다. 태국절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테라와다 절이고, 또 미얀마 사람들은 또 미얀마 테라와다 사원에 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인들은 이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힌두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가 좀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은, 주류는 이슬람이지만은, 뭐야, 이제 두 번째 그 큰 이제 불교다. 하고 700만이라고 그러면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두 분을 이제 내가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아난다 크리슈난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기업가예요, 기업가. 기업가인데 그 인도 출신이요, 원래 조상이 뿌리가 인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기업, 아마 그 기업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난다 크리슈난이라고 그 우사와 테가스라고 그래서 회사가 큽니다. 엄청납니다. 보면 뭐 이제 진짜 뭐 지주회사인데, 보면은 통신, 미디어, 부동산, 석유, 뭐 가스 이런 그 회사거든요. 엄청난 부자죠, 부자. 부자고 뭐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이런 분이고, 저기 포브스에 따르면은 재산이 한 51억 달러 정도 되고, 이런 아주 이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제 스리랑카 자푸나라고 해요. 자푸나. 스리랑카 이렇게 보면 좌우에 그 남인도 쪽에 가까운 자푸나라고 있죠. 항상 그 좀 분재역이지. 그러니까 남인도 쪽에 가까운 타밀족에 이제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그 불교 신자고, 말레이시아에 와서 이제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은 이제 불자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목은 이 아난다 크리슈난 아들이 이제 아잔 시리판요라고 그 한 20살 때 이제 그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난다 크리슈난이 이제 태국의 그 왕실하고 이제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태국이 이제 외가가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은 뭐 우리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단기 승려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 어, 아주 그 하나의 그 관습이죠. 태국의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젊은 시절에 이제 승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기 때 말이지. 와사라고 그래가지고 레이니 시즌 때 최소한 3개월 정도 절에 가서 이제 비구 생활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죠, 지금도. 물론 저도 뭐 40한 5, 6년 전에 가서 이제 비구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태국은 남자라고 그러면은 에, 이렇게 관습적으로 단기 비구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안 나와버린 사람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비구가 되는 거죠. 그 숫자도 뭐 엄청나죠, 숫자가. 그래서 아난다 크리슈난 아들이 이제 외가에 가가지고 그 단기 승려 체험을 했어요. 한 3개월 하고 가서 이제 주로 명상을 했다고 그래요. 명상을 하고 하니까 아주 뭐 좋았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자기는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벌써 20몇 년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재벌의
그 후계자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승려로서 지금 활동을 아주 열심히 이제 잘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작가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삼성이나 현대나 뭐 예, SK나 예, 이런 예, 데 재벌 후계자가 장남이 그 예, 출가해서 스님이 됐다 그러면 뭐 예. 그야말로 난리가 나겠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 부처님 외아들이라고, 당시에는 외아들. 딸 둘, 부처님 아들 하나인데, 예 아들이 그냥 그러면은 그 재산은 그러면 그 다음 후계자는 누가 됐나요? 딸이 됐나요? 아들이 출가하고 나서 경영 이제 뭐 모르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법에 의하면 이제 상속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상자부 전통에 의하면은 그 출가하면 이제 뭐 그걸로 끝이지 뭐 그렇, 끝인데, 그렇죠. 또 태국의 경우에는 그 25년간 비구 생활을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있잖아. 몽구도 왕이라고. 예? 그렇죠. 몽구도 왕. 응?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몇십 년 뭐 승려 생활을 하다가 또 옷 벗고 나와가지고 또 그런 그 제도가 있어요. 한계 제도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어쨌든 뭐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간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은 스리 담마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승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스리랑카 출신이야. 스리랑카.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고승들이 그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와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있거든. 근데 그 중에 이 스리 담만한다라 나도 이제 그 친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이제 2006년에 열반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국제회의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세계 불교도 우리 대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오셔가지고 이제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대단한 그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죠.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와서 상자부 불교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교를 많이 하고 추종자가 많아요. 말레이시아에. 그러니까 신도들은 마하야나 화교 중심의 이제 중국 그 영향의 대승불교 이제 사찰도 많이 있고 신도들이 주류를 이루지만은 아까 얘기한 그 아잔 시리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크리슈난 그 재벌의 아들은 상잡으로 출가했어. 상잡으로. 중국 대승불교 마하야나 승려로 출가한 것이 아니고 테라와다 상자부 비구로 이제 출가를 했고 또 이 스리 담만한다는 스리랑카에서 오신 이제 상자부 비구니까 그래서 이제 대군과 상자부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말레이시아가 비록 이제 이슬람 국가지만은 불교도 막강하다. 3,500만 중에서 700만이라고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중심지는 이제 페낭섬이다. 페낭섬. 페낭섬이라고 이제 관광섬이고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식민지로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 뭐야 이 또 좀 생활 수준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이 스리 담만한다는 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낭은 중국 화교 중심의 이제 불교 중심이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말레이시아 불교도가 한 700만이 되고 또 법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라든지 또 말레이시아, 여기는 이제 스리랑카 이런 데는 이제 영국 식민지였고, 또 태국은 식민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태국은.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미국령이 됐지만은 지금은 뭐 독립이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이제 먹었었거든. 네덜란드. 그렇다 보니까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고 이럽니다.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레이시아 분들이 이제 영어를 비교적 잘하고 또 거기 보면은 가보면은 이제 국제학교가 또 많아요. 말레이시아에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부디스트 채널이라고 있어. 부디스트 채널, 불교 채널 TV. 예. TV 또 그 인터넷 신문이.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갖다가 거의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영장 인터넷 신문인데 거기 이제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나라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 아주 그 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지요 지금. 그런 곳이 이제 바로 말레이시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말레이시아는 비록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 국가 그 예산 종교 예산에서 불교도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예산 지원을 이제 해주고 국가에서 그래서 말레이시아 불교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고 또 불교 대학 규모는 뭐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은 불교 대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그 국제 회의 불교 국제 회의에 꼭 그 말레이시아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주로 이제 페낭에서 많이 오고 또 이슬람 국가면서 어쨌든 동남아시아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에서는 불교 신도가 이제 제일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3억 되지만은 불자가 한 300만 밖에 안 되거든. 2, 300만 밖에.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전 인구가 3,500만 중에서 700만이라면은 20%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중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고. 또 말레이시아가 또 보면은 어? 종교 간 그 소사이티 말하자면은 이슬람, 불교, 유교, 도교 뭐 이런 그 어떤 그 종교 간 대화가 다이얼로그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불교하고는 뭐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중국이 무너지면서 불교는 주로 뭐 대만이나 홍콩으로 이제 갔고 또그 유교는 뭐 그냥 중국에서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죠. 사실 남아 있고 이제 도교도 이제 지금은 중국에 가면은 다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만은 일부 그 도교의 맥이 대만으로도 가고 이제 홍콩으로 갔지만은 말레이시아 도교의 한 파가 말레이시아 그 밀림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 도교 사원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굉장히 크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중국 도교의 맥이 그 상당히 어떤 그 정통파에 가까운 모양이더라고. 그게 말레이시아로 와서 그 정통성이 이제 유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레이시아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슬람 국가이지만은 불교도가 상당히 많다. 한 700만 된다 이 말이에요. 700만.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도 이제 한 말씀 하겠지만은 우리 그 현재 한국 불교
뭐 우리가 2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2천만이라고 그러다 또 1,000만이라고 그러다가 지금 뭐 몇백만인지 모르겠어. 보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00만 된단 말이에요. 700만. 그러니까 결코 지금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그 불교 인구가 있다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제일 인상적인 게 그 아잔 시리판요. 그 재벌의 네, 그것도 외아들. 아들이 여러 명인 것도 아니고 외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재산이 10조도 넘은 대재벌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뭐 재벌의 어쨌든 엄청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생활을 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무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비구는 무소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소유자에서 무소유자로 그러면 이제 부처님도 세자였다가 출가했고 부처님 제자 중에 왕인 상태에서 출가한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마띠아 같은 경우도 왕이었는데 출가를 했고 또 왕자들이 출가한 사례도 많고 부처님 당시에는 뭐 재벌이 출가한 사례 또 재벌 부인이 출가한 사람 왕비가 출가한 사람 많았죠. 많았고 이제 그분들이 뭐 일시적 흥분 상태에서 그냥 격해갖고 출가한 게 아니고 출가한 이래로 삶을 마칠 때까지 비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잠깐 흥분해서 출가하면 몇 년 하다가 아이고 실증 내서 그만둘 텐데 평생을 했다는 거는 비구 생활이 세속에서의 뭐 왕, 왕비, 왕자,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고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립반요 이 양반도 짧은 비구 생활을 해보니까 아이고 아버지처럼 재벌로 사는 것보다는 무소유자로 이렇게 청정하고 조촐하고 단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건데 일반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상이 안 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특히나 상상이 안 돼. 네? 그래서 그 저 우리나라 뭐 코미디언이 누가 승복 입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 뭐 그 네, 공연하고 네, 그것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때 거부가 됐어. 그런저런 영향 때문에 네. 출가를 승복을 장난으로 입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말고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불교도들이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거부 한국 반응을 불교가 얼마나 일으켰었다고. 우스워졌냐고. 그것도 일반 종단도 아니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주류 종단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한국 불교에서는 세속화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무소유자로서 출가하는 삶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하고 진실한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남방에서 짧은 그 아까 말씀하신 출가 경험을 했는데 그때 경험한 것이 그거거든요. 정말 무소유자가 돼가지고 보리수 아래서 탁 앉아서 바람은 들어오죠. 편안하게 앉아 있어 보니까 야 이게 해탈이구나. 정말 해탈은 아니겠지만 그 세상에서의 그 경쟁하고 뭐 다투고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물욕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해방감이 있는지를 정말 느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저 참상 같은 거 이제 지금 결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 엊그저께도 또 내 아는 분이 지리산 백장하면서 이제 원산수자라고 여기 저 설악산 백담사에서 이제 그 기본선언에서 한 몇 년간 참선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그 지리산 백장암으로 갔더라고. 그 현기대성사가 이제 그 계셨던 분인 모양인데 어쨌든 뭐 진지하게 이제 이 수도를 해야지 그렇게 뭐 장난 비슷하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또 좀 강경해요. 같은 불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말레이시아 출신들이 굉장히 그 이슬람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강경하더라고. 쇼처럼 보이는 그런 불교는 싫다 이거지. 이제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었겠지. 예, 예. 아무튼, 음,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하시죠. 말레이시아 불교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뭐 스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예, 말레이시아 700만이나 되는 불교인이 있고, 전 인구 3,500만 중에 20%나 된다. 그래서 한 70% 되는 그런 이슬람과 나란히 서서 나름 힘있고 건강한 불교로 잘 되고 있다. 이제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